지난번 수업에서 질문방에 이제 질문을 남겨준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교과서 25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선생님은 흰 공 4개를 3개의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 x, y는 0보다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의 수,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검은 공을 세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를 요 방정식의 해로 해서 3개 중에 4개를 중복해서 뽑는 가지수, 3개에서 5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가지수를 더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질문해 준 거는 뭐냐면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라고 놓고 그리고 나서 뭐 당연히 x와 y와 z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넣고 나서 3개에서 9개를 중복해서 뽑는 가지수로 계산을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이 다르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요렇게 친구가 질문한 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중복조합이다라는 거는 n개에서 뭐 n개나 또는 뭐 n명 뭐에서 n개에서 서로 같은 알개를 나누어주는 알개를 중복해서 나누어주는 경우가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NHR로 이제 기호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주는 건데 지금 흰 공 4개는 서로 같지만 흰 공과 검은 공은 서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3개에서 같은 4개를 뽑고 흰 공 4개 같은 거, 그 다음에 3개에서 검은 공 5개 같은 거를 뽑는 가지수로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지 이 2개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2개를 합쳐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지수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더 오버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복조합에서는 n개에서 알개를 뽑는데 반드시 이 알개가 어떠한 경우여야 된다? 서로 같은 알개일 때. 서로 같은 알개를 중복해서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흰 공과 검은 공으로 나누어서 중복조합을 계산을 해서 답을 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늘은 7번째 시간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페이지 29페이지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린 학습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미리 적어놨어요. 자, 오늘 배울 개념이 뭐냐면요. 이항 정리라는 거예요. 자, 이항 정리다라는 거는 2개의 항, 말 그대로 2개의 항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이제 정리라서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항 정리라는 거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거예요. n 컴비네이션 0 곱하기 a n제곱, n 컴비네이션 1 곱하기 a n-1제곱 b, n 컴비네이션 2 곱하기 a n-2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해서 n 컴비네이션 n b의 n제곱으로 전개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를 하면 보통 뭐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해서 자, 전개를 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우리 전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라는 거는 a 플러스 b를 몇 개 곱한다? 그렇죠. 3개 곱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이거를 전개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항에서 하나씩 선택을 한다 해서 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의 항에서 A만 다 가지고 올게요. A만. 그럼 이 경우에는 A만 3개 뽑혔고 B는 하나도 없죠. 그럼 B가 하나도 안 뽑았다. 즉 3개 중에서 B를 하나도 뽑지 않은 조합의 수가 3컴비네이션 0이고 그럼 이 경우에 A만 3개가 뽑힌다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B를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A를 뽑고 세 번째에서 B를 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를 뽑고 A를 뽑고 그 다음 첫 번째 B를 뽑고 A를 뽑고 A를 뽑고 자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B를 한 번만 뽑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3개 중에서 B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는 하나를 뽑는 조합의 수니까 3컴비네이션 1이고 이 경우에 A는 2개가 뽑힐 테고 B는 하나가 뽑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요게 3A 제곱 B가 되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B를 2개 뽑을게요. 그러면 자 A, B 뽑을 수 있고 B, A, B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 A를 뽑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자 B를 몇 개 뽑았다? 2개를 뽑았다. 따라서 3개에서 자 B를 2개를 뽑고 그러면 A는 하나만 뽑고 B를 2개를 뽑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3A, B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자 B만 뽑는 거예요. 모든 항에서 B만 뽑으면은 그럼 이 경우에는 3개 중에서 B를 3개를 뽑고 그러면 A는 하나도 안 뽑고 B만 3개가 뽑히겠죠? 그래서 이때의 항은 B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정리를 하면 자 A 세제곱은 3개에서 그러니까 B를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3컴비네이션 0 곱하기 A 세제곱이고 그 다음 B를 여기서 3A 제곱 B에서 이 3이 의미하는 거는 3개 중에서 B를 몇 개만 뽑는다? 하나만 뽑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서의 3은 B를 몇 개를 뽑는다? 3개 중에 2개를 뽑고 A 하나, B를 2개를 뽑는다. 그 다음 여기서의 B의 세제곱의 의미는 B를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래서 이게 B 세제곱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나만 더 차수를 높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 플러스 B의 4제곱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자 전개한다라고 하면 조합을 이용해서 전개한다고 하면 자 4개에서 B를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럼 A가 몇 개 뽑히죠? 그렇죠. 4개가 뽑히고 그 다음 4개 중에서 B를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럼 A는 3개가 뽑히고 B는 하나가 뽑히겠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는다? 2개를 뽑는다. 그럼 A는 2개 뽑히고 B도 2개 뽑히겠죠. 그 다음 자 4개 중에서 B를 3개를 뽑는다. 그럼 A는 하나 뽑히고 B는 3개가 뽑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개 중에 4개를 뽑는다. 그래서 B가 4개를 뽑는다 해서 4컴비네이션 4 곱하기 B의 4제곱으로 뭐 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한 공식이 우리 위에서 봤던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조합의 수는 이제 B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n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뽑았을 때 수겠죠. 그래서 a n제곱.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1은 n개 중에서 b를 한 개 뽑았을 때 가지수. 그럼 a는 n-1개고. 그 다음에 n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 b를 두 개를 뽑으면 a는 n-2개가 뽑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항은 n개 중에서 b를 n개 뽑는 가지의 수에서 n 컨비네이션 n 곱하기 b의 n승으로 뭐 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무슨 정리?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항 계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위에 지금 이항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이항 했을 때 요 앞에 나오는 이 값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n,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항 계수. 앞에 나오는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n, 이 앞에 나오는 개수들을 우리가 이항 개수다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반항의 개념은 우리가 a 플러스 지울게요. 요거를 자, 그냥 할게요. a 플러스 b의 n제곱에 자, r번째 항을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뽑는데 뭐를 r개를 뽑을까? 자, b를 r개를 뽑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a는 몇 개가 뽑히겠어요? n-r개가 뽑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에 r번째 항은 n 컨비네이션 r, a의 n-r 곱하기 b의 r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조금 더 이항 개수 찾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일반항을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항 정리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1페이지예요. 자, 교과서 31페이지. 자, 선생님이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2번. 자, 문제가 뭐냐면요. 2x-x분의 1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자,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쵸. 얘네들을 이제 첫 번째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랑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2x- 첫 번째 방법은 솔루션 첫 번째 마이너스 x분의 1의 4제곱을 우리 방금 위에서 배운 이항 정리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4개에서 하나도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러면은 2x항은 몇 개가 뽑히고, 그쵸? 4개가 뽑히겠죠? 자,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뭐를?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러면 얘는 2x는 3개가 뽑힐 테고 마이너스 x분의 1은 1개가 뽑히겠죠? 그 다음 4개에서 2개를 뽑을게요. 뭐를? 2x를.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2개가 뽑히겠죠? 자, 그 다음 자, 4개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2x는 하나가 뽑힐 테고 마이너스 x분의 1은 3개가 뽑히겠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개에서 4개를 선택할 거야. 뭐를? 마이너스 x분의 1이 4개가 선택되면 2x는 하나도 뽑히지 않겠죠? 자, 이항 정리의 개념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x제곱의 개수. 그럼 x제곱이 어디서 나올 건지를 이제 정리한 식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4제곱이 나올 테고 얘 같은 경우는 x 세제곱이고 x분의 1을 곱하니까 x제곱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x제곱이. 그 다음 요 항에서는 x제곱이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x제곱이 안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x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여기가 잘렸네요. 여기가 위에가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세제곱이 잘리네요. 여기가 세제곱이 써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x 4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나오는 x제곱이 나오는 항은 뭐다? 이 항이죠.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4 컴비네이션 1이니까 4 곱하기 자 2x의 세제곱은 8x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32 x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32이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2x 마이너스 x분의 1의 4제곱의 일반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까 배운 것처럼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자, 4개 중에서 자, R번째 항을 가져올 거니까 3 컴비네이션 R 곱하기 자 2x를 자 마이너스 x분의 1을 R개를 뽑으면 2x는 몇 개가 뽑힌다? 4 마이너스 R개가 뽑힌다. 자, 그러면 요 일반항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4 컴비네이션 R 곱하기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 나눠서 써주면 2의 4-R 곱하기 x의 4-R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제곱 곱하기 x분의 1의 r제곱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수들만 가지고 와볼게요. 4 컴비네이션 r 2의 4-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r제곱만 가지고 오면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4 컴비네이션 r 곱하기 자 2의 4-r 곱하기 마이너스 1의 r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x의 4-r제곱 x분의 1의 r제곱은 우리가 x분의 1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쓰면 x의 마이너스 r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x의 4-r제곱 곱하기 자 x의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를 더해주면 x의 얼마다? 4-2r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뭐의 개수죠? x제곱의 개수죠. 따라서 요 4-2r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의 일반항의 개수, 그러니까 2가 될 때의 이항기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r이 얼마다? 2r이 2일 때니까 r이 1일 때를 구하면은 r이 1일 때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여기 r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2에 1을 집어넣으면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제곱이니까 정리하면은 얼마다? 마이너스 32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항계수 문제를 풀 때 이제 이항계수 x제곱 뭐 주어진 어떤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아까 앞에서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직접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항들을 가지고 와서 곱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일반항을 직접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항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두 개의 항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항 정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서 자, 세 개의 항일 때의 전개식의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세 개의 항의 일반항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항 정리다라는 것의 이항이라는 거는 두 개의 항을 정리한 거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배울 내용은 이제 세 개의 항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오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한 과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을 전개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전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A 더하기 자 B 더하기 C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묶을게요. 그럼 B 더하기 C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이제 전개를 해볼 건데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정리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우리가 A의 P제곱 우리가 A P제곱, B의 Q제곱, C R제곱의 이제 이항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P제곱을 포함하는 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포함하는 항을 우리 앞에서 배운 이항계수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함하는 항은 지금 n개에서 자 n제곱식이니까 자 n개에서 자 A를 P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A는 P개가 뽑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B 플러스 C를 하나의 항으로 본 거잖아요. 그럼 B 플러스 C는 n-P개만큼 뽑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P제곱의 이제 이항 계수는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 플러스 C의 n-P제곱의 전개식에서 이번에는 B의 Q제곱을 포함하는 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B의 Q제곱 하는 항을 찾아보면 자 B의 Q제곱이니까 자 n-P개죠. 그럼 n-P개에서 자 B를 몇 개? Q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B는 Q개가 선택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항 C는 몇 개가 선택이 될까요? n-P개에서 Q개를 뺀 거만큼 뽑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지금 요 앞에 나온 이항 계수 n 컨비네이션 P와 n-P, C의 Q 컨비네이션이 자 여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P 더하기 조건에 Q 더하기 R이 n이라고 했으니까 n-P Q는 뭐라고 쓸 수 있다? R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R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A의 P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의 Q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C의 R제곱이 있겠죠. 그럼 요 앞에 나오는 개수 n 컨비네이션 P 그 다음에 요 n-P 컨비네이션 Q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의 이항 개수가 되겠죠. 그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n 컨비네이션 P 곱하기 n-P 컨비네이션 Q.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항에 뭐가 된다? 개수가 된다.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조합을 배울 때 n 컨비네이션 R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자, n 팩토리알을 자, R 팩토리알로 나누고 그다음에 n-R 팩토리알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요. 자, 요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n 컨비네이션 P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n 컨비네이션 P는 P 팩토리알 곱하기 n-P 팩토리알 분의 그 다음에 n 팩토리알로 나타낼 수 있죠. 좋아요. 그 다음 n-P 컨비네이션 Q는
어떻게 나타내죠?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q 팩토리알 그 다음에 n-p 마이너스 q 팩토리알 분의 n-p 팩토리알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되나? n-p-q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n이니까 요거는 r이 되고 그 다음에 식을 자세히 보면 n-p 팩토리알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되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남는 게 자, 분모에 p 팩토리알 그 다음에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이 남고 분자에 뭐가 남는다? n 팩토리알이 남는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에 식이 나왔죠? 전개식의 일반항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의 이항 계수는 뭐다?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로 R이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이 전개식의 일반항은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단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N인 경우에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일반항도 조합이 아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이제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N 팩토리알 분의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P 더하기 Q의 합이 N인 경우에 이렇게도 일반항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일반항을 어떻게 나타냈었죠? N 컴비네이션 자,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요. N 컴비네이션 곱하기 P 곱하기 A의 P제곱 곱하기 B의 N-P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 요 N 컴비네이션 P를 자, 팩토리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면 P 팩토리알 N-P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A의 P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P와 Q의 합이 N이기 때문에 그쵸? N-P는 Q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요 N-P를 Q로 나타내면 곱하기 B의 Q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P도 뭐랑 똑같다? Q 값이 되니까 여기도 Q 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B의 N제곱도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의 A의 P제곱 B의 Q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항을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나타냈는데 이거를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것이 있는 두개 놓을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여기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합은 N이겠죠. 자, 이거의 항은 무슨 말이냐? A가 몇 개? P개. 그 다음에 B가 몇 개? Q개. C가 몇 개? R개가 곱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곱하기 C의 R제곱에
개수는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전체 n개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것이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가 있는 거니까 n 팩토리알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면 같은 값만큼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로 나눠주겠죠. 따라서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곱하기 c의 r제곱의 이항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도 봤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어떻게 푸냐? 쌤이 예제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문제에서 전개식에서 x제곱 yz 5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개수.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x제곱 y z 5제곱의 개수는 자, 위에 있는 식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죠?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 분의 8 팩토리알 x의 제곱, y, z의 5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p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q 자리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자리에 5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y, z 5제곱의 개수는 이항 개수는 2 팩토리알, 1 팩토리알, 5 팩토리알 분의 8 팩토리알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5 팩토리알 약분시키고 분모에 2만 남고 약분을 해주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21 곱하기 8 해서 168이다.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이항 정리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항 정리가 뭔지, 이항 개수가 뭔지,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3개짜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항이 3개인 전개식에서의 이제 일반항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